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6장에 빛과 광자 에너지, 원자 스펙트라, 그다음에 수소 원자, 양자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자가 어떤 구조를 가지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의 후속으로 원자가 가지는 특성 중에 오비탈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또 그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가는 전자 배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원자 모형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원자 오비탈의 모양과 크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오비탈은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전자가 발견될 확률, 이렇게 또 넘어가네요. 펜으로 바꾸고,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원자의 모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봐야 이 얘기를 이해할 건데요. 일단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게 핵, 그죠? 중성자, 양성자, 그 다음에 전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자의 그 핵 주변을 도는 전자의 그 움직임들을 나타낸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또 그래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90%인 공간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자가 어떤 뭐 이렇게 특정한 틀에 밖에서 어떤 위치에 딱 정해져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고요. 또는 전자라는 것이 구분되지 않고 그냥 원자 그 자체가 하나의 통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고, 또는 전자가 지구가 태양계의 그 행성 궤도를 돌듯이 이렇게 궤도를 막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오비탈이라는 개념은 그런 전자의 움직임이 전자가 특정한 궤도가 아닌 조금 궤도의 범주에서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그 움직일 때 90% 이상 그 위치에서 발견되는 이런 것들을 마치 그렇게 궤도를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해 놓은 게 오비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비탈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S 오비탈이라는 것과 P 오비탈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S 오비탈은 구형이다. 그래서 공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n 값이 증가함에 따라, 즉 주기가 증가함에 따라 크기가 커진다라고 보면 돼요. 주기율표에 그래서 하단으로 갈수록 크기가 커진다. p 오비탈은 축을 가지고 있어요. x, y, z. 여러분들 좌표 체계를 보듯이 우리 수학에서 x축, y축, z축 이렇게 축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방향성을 나타내는 축을 가지고 있고 요 축에 따라서 두 개의 로브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 오비탈에는 세 개의 p 오비탈이 존재하는데 px, py, pz라고 불리는 오비탈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각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쌍으로 들어가요. 쌍. 그래서 두 개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 오비탈에는 전자가 두 개 들어갈 수 있고요. p 오비탈에는 x, y, z에 각각 두 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총 6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에 보이는 게 S 오비탈이에요. 그래서 1S 1주기, 2S 2주기, 3S 3주기 이렇게 n이 증가할 때마다 크기가 9의 크기가 이렇게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p 오비탈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순서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x축, y축, z축 이렇게 돼 있어요. x축에 무한대 모양이죠. 무한대 모양으로 두 개의 풍선처럼 이렇게 짝지어져서 전자가 들어가고요. y축에 마찬가지로 두 개가 짝지어서 들어가고 z축에 두 개가 짝지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6개의 전자가 p 오비탈에 들어간다. s 오비탈은 몇 개? 2개. p 오비탈은 6개.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지난주에. 그렇다면 d 오비탈은 몇 개? 10개가 들어가는데 이 10개가 5쌍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d 오비탈 말고 무슨 오비탈이 있어요? f가 있는데 얘는 몇 개? 14개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7쌍의 전자 배치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라도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원자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원자 내에 전자 배치를 중심으로 원자 모형의 변천사를 좀 살펴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이죠. 1800년도에 달톤이라는 사람이 원자는 이렇게 생겼어 하고 얘기한 게 바로 당구공 모형이에요. 당구공 모형처럼 딱딱하게 단단하게 생겨서 더 이상 깨지지 않는,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존재로 돼 있어. 이게 이제 달톤의 당구공 모형입니다. 제일 초창기 원자 모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게 톰슨의 플럼 푸딩 모형입니다. 톰슨의 플럼 푸딩 모형. 플럼 푸딩 모형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사실은 푸딩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우리 음식에는, 우리 일상생활에는 익숙하지 않은데 여러분 초코칩 쿠키라고 보시면 돼요. 초코칩 쿠키. 이렇게 플럼이 있는데 플럼 가운데에 알맹이로 전자와 양성자, 핵이 이렇게 박혀 있다 하는 모형이에요. 꼭 초코칩 쿠키처럼 이렇게 쿠키 안에 초코칩이 이렇게 박혀 있다 하는 모형이 이제 플럼 푸딩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의 모형하고 조금 유사하게 옮겨진 게 러더포드의 모형입니다. 달톤 모형 후 약 100년 정도 차이가 있죠. 러더포드의 모형인데 이때는 행성 궤도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핵이 양성자가 가운데 있고요. 그 주변을 전자가 지구가 태양계의 궤도를 돌듯이 이렇게 일정 궤도를 돌리면서 전자가 돌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설명을 이런 궤도가 아니라 주기의 별로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이렇게 채워진다 라고 설명을 한 게 보어예요. 러더포드의 궤도 모형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보어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보어의 모형이라고 알려져 있는 모형이고요. 현대에서는 죄송해요. 양자역학 모형이라고 해서 전자가 이렇게 궤도면 딱딱딱딱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전자가 출현하는, 우리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출현 모형처럼 진한 색에는 전자가 많이 출현하는 궤도이고요. 이렇게 흐린 색은 전자가 좀 덜 출현하는 궤도. 그래서 구름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양자역학 모형이 가장 최근에 나타난 전자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자 내에 전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설명한 게 이런 모형의 변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원자 내에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들을 이제부터 살펴볼게요. 원자의 그 전자가 일정한 분포를 가지고 전자가 출현한다 하는 게 이제 양자역학 모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전자가 출현하는데 보어의 모형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궤도에 준위가 있다. 그 설명을 한 게 지금 요 내용입니다. 주기가 높아질수록, 그죠? 주기가 커질수록 에너지가 넘어가네요. 에너지가 증가한다 보시면 돼요.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갈수록 1주기보다 2주기보다 3주기보다 4주기보다. 그래서 전자가 채워질 때요. 에너지가 가장 낮은 것부터 채워져요. 에너지 순서가 가장 낮은 것부터. 여러분들도 뭐 숙제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것부터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이제 일반적인 접근이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배워나가죠. 그런 것처럼 에너지 준위가 가장 낮은 것부터 전자가 채워나가는데요.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1주기에 s 오비탈부터 채워나갑니다. 1주기의 s 오비탈. 그 다음에 채워나가는 게 1주기에 s 오비탈 2개 들어가죠. 2개. 2주기에 s 오비탈이 들어가서 2개를 채우고요. 그 다음에 p 오비탈로 넘어가서 p 오비탈로 넘어가서 6개를 채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북껍질들 채우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s 오비탈, p 오비탈, d, f 오비탈까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3주기에 들어가면 3p, 그죠? SPDF 이렇게 채워져야 되잖아요. 3주기는 SPD까지 있죠. SPD까지. 그래서 S가 먼저 2개 채워지고요. P가 6개 채워지고 다음으로는 D가 채워질 때잖아요. 근데 D가 채워지지 않고 4S가 먼저 채워집니다. 4S. 원래대로 따지면 1주기 채워지고 2주기 채워지고 3주기 채워지고 4주기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3P가 채워진 다음에 3D로 넘어가기 전에 3P가 채워지고 3D로 넘어가기 전에 4S가 먼저 채워져요. 그 다음에 3D가 채워지고 4P, 4D, 4F 이렇게 채워져요. 아니죠. 여기도 또 중간에 하나 끼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 3D와 4S는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자가 채워지는 규칙을 보면 여기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1S, 2P, 2S, 2P 이렇게 쭉쭉 써놨어요.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전자가 채워지는 순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전자가 어떻게 채워지냐면 요런 피라미드처럼 쌓여진 탑에 B가 이렇게 옆에서 B가 들이치듯이 요런 순서로 오비탈이 채워집니다. 제일 처음에 1S가 채워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서 2S가 채워져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서 3P와 3S가 채워집니다. 그죠? 여기 맞잖아요. 1S, 2S 채워지고 3P와 3S 채워져요. 그 다음에 어디가 채워져요? 다시 돌아서 3P가 채워졌죠? 내려가면 어디요? 4S가 채워져요. 4S. 그죠? 그래서 3P 다음에 4S 채워졌어요. 다음 다시 회오리가 올라가면 3D가 채워지고 4P가 채워지고요. 그 다음 어디예요? 여기 뭐가 와야 돼요? 색깔 바꿔서 O, S 이렇게 오잖아요. O, P, O, D,
O, F 이렇게 놓여질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3D, 4P, OS가 채워지죠. 다시 또 올라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또 채워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오리처럼 약간 비스듬히 기울어진 회오리처럼 전자 배치가 요렇게 채워진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어디부터 들어가지? 누가 에너지 순위가 높지?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전자 배치를 잘 여러분들이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전자의 에너지 부준이 에너지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채워진다. 기억해 주시고요.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전자 배치에서 부준위를 채우는 순서 이렇게 됩니다. 먼저 5개의 전자를 가지는 3족의 붕소를 보면요. 3족의 이주기 붕소죠. 붕소를 보면 전자가 어떻게 채워진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오리로 옆으로 이렇게 채워진다고 그랬어요. 자, 1s 채워지고 2개, 2s 2개,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남죠? 2p에 1개 이렇게 채워집니다. 2p에 1개. 그 다음에 전자가 6개인 4족의 전자가 6개인 4족의 탄소를 보면 2개 채워지고 S 2개 채워지고 P가 2개 채워져요. 5족의 질소를 보면 전자가 7개입니다. 그죠? 2개, 3개. 그래서 총 7개가 채워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쭉 전자를 채워 나가시면 돼요. 아르곤 좀 많은 아르곤 18개 아르곤이죠. 얘는 어디 있어요? 8쪽에 있습니다. 8쪽에 3주기에 있어요. 어떻게 채워지느냐? 2개 1s, 2s 2개, 2p 6개, 총 합치면 10개 채워졌죠? 자, 나머지 8개는 3s에 2개, 3p에 6개. 그래서 총 18개를 채웁니다. 이해가시죠? 칼슘은 2족에 있죠. 2족에 4주기에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총 20개예요. 20개를 아르곤 아까 여기까지 했죠. 3p6 여기에 2개. p 다음에 D가 아니 3D가 아니라 4S가 먼저 들어온다 그랬어요. 2개 해서 20개 채워집니다. 아연 쭉 써보시면 맞아요. 그 다음에 KR 크립톤인가요? 예, 36개. 자, 1S, 2S, 2P까지 채워서 10개. 그죠? 3S, 3P, 4S까지 채워서 10개. 그죠? 3D 채웠죠? 10개. 나머지 6개는 4P에 6개 채웠어요. 요렇게 채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전자 배치를 쓰려면 쭈루루루 이게 너무너무 길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너무 길게 쓰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게 축약형 전자 배치입니다. 축약형 전자 배치. 무슨 얘기냐면 좀 줄여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8쪽에 있는 원소들을 8A족에 있는 불활성 기체죠. 불활성 기체 뭐가 있어요? 헬륨, 네온, 아르곤, 그죠? 헤네아크세라 이렇게 8쪽에 있는 원소를 기준으로 한번 표시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축약형 전자 배치다. S는 몇 쪽이에요? 6쪽이죠? 6 산소 다음에 S 황 6쪽이죠? 자, S는 1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주르르르 앞에 쓰고
그죠? 1s2, 2s2, 2p6. 그럼 10개 쓰잖아, 10개. 10개 쓰고, 3s2, 3p6, 3p4까지 지금 16개 썼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누구랑 같아요? 얘네들은 8쪽에 있는 원소와 같다. 8쪽에 있는 원소와 같다. 그래서 네온을 써주고 10개짜리인 네온을 써주고 나머지를 표시를 합니다. 이게 축약형 전자 배치예요. 니켈은 2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죠? 쭉 전자를 쓰면 되죠. 그죠? 근데 어디에요? 헬륨은 2개죠? 네온은 10개. 아르곤은 몇 개예요? 18개겠죠. 그죠? 18개 빼고, 그죠? 아르곤까지 18개 빼고, 나머지 10개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4s2, 3d, 8. 이렇게 써주는, 그래서 불활성 기체를 활용해서 전자 배치를 줄여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축약형 전자 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표에 좀 요약을 해놨어요. 붓껍질의 전자 체온과 주기율표라고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주기율표의 족의 특성을 알면 붓껍질을 전자 배치를 아주 쉽게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즉 1족은 S가 하나 들어가고요. 2족은 S2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면 3족은 3A족이겠지. 3족은 어떻게 되냐면 S가 2개 채워지고 나면 P가 몇 개 채워져요? 나머지 하나. 4A족은 S 2개, P 2개 이렇게 채워져요. 5A족은 어떻게 채워져요? S 2개, P 3개. 6A족은 S 2개, P 4개. 7은요? S 2개, P 5개. 자, 마지막 8족은 S 2개, P 6개. 그래서 붓껍질의 오비탈을 다 채운 게 8족이에요. 8쪽, 7쪽, 6쪽, 5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아마 우리 저기 화학 첫 시간에 주기율표에 모든 게 다 담아져 있다 이런 얘기 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주기율표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파악하면 지금까지 배운 그 화학물질의 특성들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족을 보면요, 표에 예시해 있는 것처럼 불활성 기체 6족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S1으로 표시되죠. 그죠? 2족의 경우에는 불활성 기체를 가지고 나머지는 S2로 표시가 됩니다. 그죠? 이해가죠? 3족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S2 2P1 이게 3족이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주기율표에 들어가는 전자 배치를 요약을 해보면 1족과 2족은 붓껍질을 채운다. 즉 2개 S 붓껍질 2개의 전자를 채운다. 자, 13족과 18족은 즉 3A족과 8A족은 6개의 전자 용량을 갖는 P 붓껍질을 채운다. 그래서 6개를 채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주기율표의 가운데 위치한 전이금속은 D 붓껍질을 채운다. 몇 개요? 총 10개, 5쌍 이렇게 되죠? 주기율표 아래쪽에다 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전이금속이잖아요. 얘가 전이금속. 요 밑에 이렇게 두 줄로 돼 있어서 원소들이 또 하나 있었어요. 얘네들은 F 붓껍질을 채운다. 몇 개? 14개, 7쌍
이렇게 채운다 했어요. 첫 번째 줄이 뭐 란타나이드, 두 번째 줄이 액티나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F 부껍질, 전이금속은 D 부껍질, 나머지 여기에 채워진다. 여기 1족과 2족은 S, 여기는 P 부껍질을 채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그죠? 자, 예외적 전자 배치.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 S 다음에 D가 먼저 온 경우가 있었잖아요. 3S, 3P, 3D가 있어서 같은 주기에 있는 게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4S가 끼어 들어갔잖아요. 얘가 먼저 채워졌단 말이죠. 그게 바로 여기에 크롬이나 구리 같은 경우, 크롬이나 구리 같이 이렇게 4S가 하나 채워지고 그 다음에 O5가 채워집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2개 채워지고 6개 채워져야 돼요. 여기가 먼저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가 먼저 채워지지 않고 1로 먼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크롬과 구리예요. 4S1만 채워지고 3D로 넘어가는 거예요. 4S1만 채워지고 3D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좀 원래 전자가 채워져야 되는 규칙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약간 예외적인 전자 규칙을 따르는 이유가 뭐냐면 3D와 4S의 오비탈 에너지가 좀 작아서 이제 이렇게 제대로 채워지지 않고 이렇게 예외적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롬과 구리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할게요.